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는 부족한 정치력 문제가 줄곧 현안 해결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다선 의원이 다수 배출되면서 중량감을 높인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가 부실한 오염 정화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조사에 착수한 원주 옛 캠프룸 부지도 투명한 조사와 정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방개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접경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소비층인 군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제대 군인 마을도 함께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족한 도내 정치력 문제는 줄곧 강원도 현안 해결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번 춘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와 총선 선거구 획정, 오색 케이블카 문제 등이 정치력 부족의 문제로 꼽히는데요. 다선 의원이 다수 배출되면서 중량감을 높인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에 거는 강원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강릉 무소속 권성동 국회의원이 사선 고지에 올랐고 민주당 이광재, 통합당 한기호 등 2명의 3선 의원이 배출돼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선 의원도 3명이나 배출되며 강원도 정치력의 중량감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역 현안과 도 현안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또 협력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선자들이 다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도 현안 관련된 협치와 상생의 노력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에 불과한 도내 국회의원 수의 한계를 이번에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전이기는 하지만 최근 춘천이 탈락한 방사관 가속기 역시 부족한 정치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런 정치력 부재 문제, 또 이 중앙정치권에서 홀대받는 문제는 반드시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초기부터 왜 강원도 특히 정치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런 큰 국책 사업을. 부족한 도내 정치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춘천 일부 읍면동이 나눠지고 여러 군지역이 쪼개지고 붙는 등 누더기 선거구가 탄생한 것은 도 정치권을 홀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또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산 등도 결국 정치력 부족의 문제라는 게 지역의 목소리입니다.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시급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대7로 여소야대였던 도내 국회의원 비율도 3대5로 변화된 만큼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은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오색 케이블카와 동계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굵직한 도내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제21대 국회가 도내 정치력 확대라는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강원도나 각 시군이 주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한 가구로 보게 됩니다. 즉,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은 원주에 되어 있더라도 춘천에 계신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 건데요. 단 이 경우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 충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은 지역민도 이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민들은 모두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충전금은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처가 가맹점이라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또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등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및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주는 지원금도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릉에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며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오전 멕시코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의료원에 입원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24일 만이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입니다. 이후 4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으며 현재 병원에는 13명만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생 감염 우려가 커져 고3 등교 수업을 20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6월 8일까지 중고교는 고학년 순으로,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가 진행됩니다. 도내 공항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버스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11일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탑승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10명 이상 또는 다른 지역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도내 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이용할 경우 45인승 또는 25인승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공항 국내선 탑승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춘천의 옛 미군 부대 부지에서 상당한 양의 기름층이 발견되며 오염정화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토양 오염조사에 착수했던 원주의 옛 미군 부대 캠프롱 부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취재기자와 함께 오염정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춘천 캠프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를 마친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또다시 이 오염조사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2012년 환경오염 정화를 마친 이 춘천시 근화동의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대규모 기름층이 발견된 겁니다. 네. 이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서 최근에 땅을 팠는데 이 부지 곳곳에서 폐기름으로 보이는 기름띠가 발견이 되고 악취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부지는 국방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오염 정화 작업을 벌였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이곳에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후에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상당량의 기름층이 발견되면서 이 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또 이 토양이 오랜 기간 동안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염정화 부실이 일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장 검증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춘천시가 해당 부지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는 2주 이내에 나올 예정이고요. 또 8일에는 환경 오염 정화를 실시했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상이면 당시에 정화 작업을 맡았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시 정화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오염이 이루어진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 운영자에게 그 정화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준치가 이하라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을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화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또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환경정화 사업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던 이 오염 정화 작업은 당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방부와 농어촌공사 측 외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 오염 정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에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책이 미흡하다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염정화 부실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하나 주목받는 곳이 있죠. 네, 바로 이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 부대 부지 캠프롱입니다. 이곳도 과거에 환경보호 조사 등을 통해서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 국방부가 토양 오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에 이 토양 오염 조사의 첫 단계인 시료 채취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춘천 캠프 페이지 때와는 달리 시료 채취 등 이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참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캠프롱 부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토지를 분석하고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정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현장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시료 채취뿐만 아니라 이 정화 작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2월부터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캠프롱 부지 오염을 정화하는데 약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좀 추산이 되는데요. 네. 당장은 정부가 이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책임이 드러나면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부지를 반환받을 당시에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서 한미가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군은 부지 환경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 오염 정도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이 방치되면서 캠프롱의 오염도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이 돼 정화 작업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춘천의 캠프 페이지는 시민 복합공원으로 그리고 원주 캠프롱은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시민들의 휴식처로 쓰일 공원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입게 될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접경 지역은 군인 의존도가 커 군인 상권으로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된 국방개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는데요. 최근 양구군은 위기 타개를 위해 제대군인 마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양구군의 인구는 2만 2천여 명. 국방개혁으로 지난해 말 이사단이 해체되면서 인구가 급감해 2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군인들의 외출 외박도 제한돼 지역 상경기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50% 이상 매출이 한참 오를 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많이 피면 아무래도 다 좋지 않을까요? 저희도 좋고 군인들도 좋고. 다행히 2달여 만에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부분적으로 허용돼 침체됐던 지역 상경기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상권으로 불릴 정도로 밀착도가 높았던 만큼 지자체도 상권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군장병과 면회객을 위해 방탈출 게임과 공포체험, 서바이벌 멀티플레이 등이 가능한 VR 게임장을 조성했습니다.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 등을 이용할 때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외출과 외박을 나온 군장병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양구군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남면 구암리에 조성되는 제대군인 마을은 11필지로 연말까지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추진됩니다. 또 주택 신축과 농지 구매, 사업 자금 등의 정착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양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된 제대군인 한해서 저희가 주택 구매라든가 아니면 농지 구매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출 구매 50%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이 밖에도 취업 활성과 교육 지원, 영농 교육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접경 지역. 인구 2만 선 붕괴를 막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양양군이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산불 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피해 우려가 큰 사찰과 문화재 등 주요 목조 건축물 주변에 이격 공간과 완충지대를 띠 모양으로 조성하는 산불 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양읍 화일에 있는 영혈사 주변 지역 6.14헥타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찰로부터 20에서 25m 안에 있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등을 체벌해 이격 공간을 조성한 뒤 내화 수림대를 조성해 건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방침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스쿨존을 중심으로 과속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앞두고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주로 이뤄지며 단속 장소는 강원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로 운전자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기 위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단오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빗기와 대관령 산신제, 단오제 등 지정문화제는 관계자 중심으로 최소화해 진행됩니다. 기존 민속경기와 각종 공연, 난장, 강릉 방언 사투리 대회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과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 대관령 국사 여성황사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춘천 지역 사업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2만 3천 개 사업체 중 2천 개 사업체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2월 월 평균 매출이 1,62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807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59곳에서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104억 원을 확보해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에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태백의 경우 19도, 강릉은 24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